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봉사를 한답시고 빈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 20대 한 후반에 그때 뭔가 아재들한테 당했던, 그때는 아재라고는 안 했, 아재라는 말이 이제 20대 아마 후반쯤에 나오고, 그때는 그냥 뭐 꼰대라는 거의 보통 명사화된 표현으로 좀 나이 든 어른들을 이제 흉보고 뭐 조롱했던, 뭐 그 대놓고 앞에서 못했지만 그런 서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아재가 되었고 꼰대가 되어가는 이제 시기에 말맞춰서 그냥 뭔가 아재로서 국가대표 꼰대가 되어가는 아재로서 뭔가 재미난, 약간 뭔가 학문처럼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아재란 무엇인가, 아재학개론, 아재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교양 과목에서 붙이는 소위 뻔한 그런 제목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컨셉으로 이제 일종의 프로토타입, 파일럿 개념이죠.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재학에 대해서 처음 다룰 내용은 뭐 뚱뚱학 개론, 뭐 전혀 맥락은 안 맞지만 제가 그냥 아재가 되어가면서 제일 겪었던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뚱뚱, 말 그대로 이제 비만의 역사죠. 제가 사실 예전 블로그나 라디오 컨텐츠에서도 계속 내가 이제 뚱뚱했었다가 빼고 찌고 반복했었다 이런 거를 자주 남기기도 했고, 22년 즈음에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했던, 제 최고 몸무게가 이제 110kg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10에서 한 74, 뭐 72, 뭐 이렇게까지, 일단 인바디 기록상으로는 74까지, 그게 아마 조금 한 올라갔을 때였는데, 어쨌든 요요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50kg를 40까지 뺀, 정확하게 말하면 40을 뺐지만 그 사이에 요요를 한번 10kg 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 꾸역꾸역 뺐던 기록이 있었죠. 뭐 여하튼 그래서 뚱뚱학개론, 뚱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포리즘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 결과를 제가 경구처럼 이제 마음에 새겨두는 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은 다이어트 인구 중 95%가 5년 내에, 99%는 10년 안에 자기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라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기사를 자주 접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뭐 당연히 예민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운동이나 식단뿐만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계속 탐닉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가, 아니면 이제 주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다이어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다 보죠. 그래서 이런 경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살면서 들었던 충고는 두 가지, 이제 살 빼란 말이랑 자신감을 좀 가져. 이제 자신감을 가지란 말은 좀 추상적이지만, 살 빼라는 거는 제 스스로도 좀 수긍이 가는, 또 제 어떤 수건 사업 같은 것도라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도전을 했죠. 20대 이후로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수능을 마치고 난 그 2006년도 겨울에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죠. 진짜 내 인생의 어떤 내전이 오랜 기간 거쳤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로만 보면 비만이 뭐 물론 생활 습관이나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떠면 거의 난치병이나 심하게 말하면 불치병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말도 나와요. 뭐 극단적인 뭐 위밴드 수술이나 뭐 요즘엔 위고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로 이제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죠. 그런 수술적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위밴드 수술이나 심지어 위절제 수술이 그 전에 있었죠. 그런 것들을
했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고 참 그렇죠. 어쨌든 뭐 제 얘기를 다시 잠깐 하자면 진짜 제가 감량했던 어떤 체중만 진짜 뺀 살만 빠지고 보면은 진짜 우스갯소리로 진짜 아이돌 걸그룹 3인조 내지 4인조까지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을 그냥 하곤 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일단 100은 넘어가고 15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잘하게 한 10kg 내외로 빠진 것들은 진짜 안 쳤었는데 그것까지 다 치면은 150은 무조건 넘고, 중요한 거는 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몸무게는 88kg예요. 이것도 기적인데 노력을 안 한 것 치고는 그나마 잘 뺐죠. 이것도 사실 100kg에서 88kg를 뺀 거니까 88까지 뺀 거니까 나름 더 따지고 보면 105kg였는데 그럼 17kg까지 뺀 건데, 이런 건 안 쳤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뺀 건 사실 안 치곤 했었어요. 이것까지 치면 사실 뭐 3, 4인조는 만들죠. 여성 뭐 아니면 남성 듀엣 뭐 플라이트 투 스카이 정도는 만들죠. 환희 씨나 브라이언 씨 이제 근육질이지만 충분히 지방으로 구성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감량 자체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와중에도 유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길게 따지고 보면은 뭐 기간을 두고 보면 유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가 경구처럼 교리처럼 외우고 있는 스탠포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은 거의 1% 내지 5%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당연히 다이어트를 할 때 자신이 90%나 99% 실패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빼진 않죠. 당연히 자신은 상위 5% 안에 1% 안에 드는 성공한 사람일 거라는 그런 자기 최면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건 자명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항상 느끼는 게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에서 차라리 이제 운동을 배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제 운동이랑 식단을 항상 병행해 왔어요. 제 몸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네가 운동을 했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제 이제 뚱뚱한 모습만 보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168에 이제 88이니까 얼마나 작고 뚱뚱해 보이겠어요. 여하튼 뭐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해본 적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주는 이제 외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웨이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헬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헬스를 했다고 말하고 다니긴 좀 부끄럽긴 하죠. 왜냐면 요즘 워낙 그런 헬창 밈이 워낙 자리 잡기도 하고, 뭐 3대 몇, 이게 워낙 이제 이것도 한 2년, 3년 넘게 지속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한 뭐 헬스라고 해봐야 뭐 2006년에서 쭉 몇십 년을, 그렇게 10년, 20여 년을 꾸준히 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다이어터니까 3개월 했다가 뭐 6개월 했다가 한 뭐 1년도 쉬었다가 2년도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속성도 없고, 다만 헬스장 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헬스장에 등록을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떤 머신이든 프리웨이트 존을 가든 그냥 나는 그냥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인 척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자세는 다 할 줄 아니까. 심지어 이제 어떤 자세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올바른 자세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헬스 그 웨이트도 누가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세나 동작 수행 방식이 다 다르고, 최근에는 또 워낙 유튜브에서 발전 과정이 다 다르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제 수행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저는 이제 알죠. 이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겠구나. 이런 걸 왜 학습하냐면은 예전에는 헬스장에 진짜 자체 코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재들, 헬스장 아재들, 제가 아재가 됐지만 선배 아재들이 맨으로 보고 있다가 어줍지 않게 운동하고 있으면 바로 코칭 들어갑니다. 저는 그럼 그 헬스장 그만뒀거든요. 제 성격상 워낙 내형적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좀 사담이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운동이란 게 항상 저 같은 뚱뚱이들은 운동하는 게 부끄러운 게 있어요. 이걸 공감 못 할 수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살 빼러 가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체형 자체가 본인이 보기에도 뚱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뚱뚱하지 않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누가 봐도 뚱뚱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운동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나도 위축된 공간에 갔는데 또 상대방들이 이렇게 뭔가 날 볼까봐 사실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운동이든 자기가 좋아할 만한 운동, 뭐 단체로 하는 건 좋아한다면은 단체로 뭐 그런 동호회를 가는 걸 추천하고, 저는 이제 운동을 못했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해서 뭐 헬스에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수영,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킥복싱이나 예전엔 복싱, 뭐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은 함께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혼자 하기로 맘먹으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곤 했어요. 굳이 뭐 산책이나 등산은, 뭐 산책은 약간의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기분 전환 이런 거 치면 등산도 좋은 것 같아요. 등산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혼자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루틴 속에 하나로 집어넣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더라도 남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웨이트를 하게 되면 물론 근육은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잃기도 하지만, 또 머슬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빨리 근육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좀 어렵지만 자세를 빨리 캐치해서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그런 훈련도 내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제 교정받는 것도 있고, 배우는 데 있어서 헬스 그다음 뭐 킥복싱 요금 난이도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스파링이나 아니면 웨이트도 뭐 무거운 중량을 들어가는 고급 단계로 가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만, 입문 과정에서 왜 헬스장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문 단계까지는 그래도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니까, 요즘은 뭐 PT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나중에 거의 최종적으로 한 캐나다에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제 접했어요. 뭐 한창 유행 지난 상태였긴 했는데, 뭐 요즘 뭐 꾸준히 간헐적 단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단위를 쪼개서 하는 간헐적 단식 이외에도 이거를 뭐 주 단위로 늘려보면은, 시간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뭐 이틀에 한 번, 뭐 24시간, 48시간, 72시간, 뭐 장기 단식도 가끔씩을 하는 이런 일종의 단식도 마치 운동처럼 트레이닝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일종의 다이어트 방법을 넘어서서 예전부터 이제 거의 명상이나 그런 개념으로 수행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괜히 종교에서 라마단이나 무슨 금식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도 이제 훈련하면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논란이 있긴 하죠. 하지만 사족을 붙이자면 굶는 것과 단식의 차이는 자발성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지의 발현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는 권하고 싶어요. 생각보다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는 그 위고비나 삭센다의 그 기전 자체가 그런 공복감을 이제 느끼지 않도록 그 GLP-1 수용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원래 글루카곤이 1시간 뭐 한 30분 정도인데 그걸 한 6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그 공복을 못 느끼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공복을 느꼈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사실 위고비나 삭센다 필요 없이 자체 위고비가 되는 거죠, 본인 몸이. 그리고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 수술로 인한 효과도 사실 그 단식과 똑같은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식이 가지는 효과가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 수술이나 위고비나 삭센다가 가져가는 그 효과, 공복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건 아니고 했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킥복싱을 진짜 남자의 로망, 약간 배우고 싶었던, 스파링 경험하고 쓸쓸히 퇴장했던 그 아픔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 동작을 배우고 싶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좀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든가 뭐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뒤로 우선순위로 밀어놨고, 예전에 뚱뚱이 시절 그냥 로망처럼 꿈꿔왔던 킥복싱 프로그램을 좀 하면서 그냥 재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마음가짐 다이어트의 어떤 일환인 것 같아요. 이제 하도 다이어트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 뭐 카니부어, 뭐 비건 다이어트, 뭐 저탄고지, 뭐 키토 다이어트가 저탄고지죠. 뭐 아니면 에킨스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렸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저탄수화물 보디빌더식의 이제 저탄수, 고단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다 일관적인 공통점은 우울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을 컨트롤하다 보면 우울감이 올라가니까, 결국 우울감이 올라가면 내 몸 안에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돼요. 체중을 빼는데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발생하니까 근본적으로 정체가 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내 몸이 뭐 렙틴도 있겠고 뭐 그렐린도 있겠고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내 몸은 자꾸 내 몸에서 살을 빼려고 하는 나의 주인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해서 마인드풀니스 뭐 이팅, 뭐 마인드풀니스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마음가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먼저 선행하는 건 사실 비추고, 여러 가지 이제 저처럼 이것저것 다 도전해보고 좀 한번 가끔씩은 이제 발걸음을 뭐 뒷걸음질을 치거나 아니면 좀 돌아가라, 그러니까 올곧는 길을 가기보다는 가끔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음가짐 다이어트, 뭐 마인드풀 이팅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산책이 되게 추상적인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실제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으로 얻는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의외로 이렇게 잠깐의 쉼표를 주자는 거죠. 분명 저의 이 뚱뚱한 개론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체중 관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1-2kg 쪄서 고민이냐, 이런 사람들은 제 걸 꺼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한 번 쪘을 때 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5kg, 10kg 찐다고 하면은 엄청 충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충격 받으려면 한 20-30kg 불어야 충격인데, 분명 충격의 강도가 다르겠죠. 사람들보다. 자신이 느꼈을 때 어떤 체중 변화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이것저것 식단 엄청나게 알아보고 쿠팡에서 막 다이어트 관련 뭐 이런 거 다 찾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끔씩은 이런 마음가짐 다이어트라는 것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알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선행하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임하는 자세는 일단 운동을 좋은 습관을 하나를 루틴으로 잡는, 그게 운동이 제일 좋고, 좋은 운동 습관을 하나 잡는 그 루틴을 하나 잡으면서 뭔가 운동을 위한 운동,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하면은 단점이 체중 감량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정체했을 때 운동을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단도 포기하게 돼가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체중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뭐 좀 액티브한 활동들, 뭐 등산이나 뭐 러닝 크루, 요즘 크루들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좀 활동적인 거 하나 정도는, 뭐 운동이 뭐 아웃도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면 뭐 러닝이나 뭐 자전거, 약간 실내 스포츠 좋아한다면 만만한 게 헬스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 뭐 요즘은 뭐 필라테스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필라테스 쪽은 잘 모르는데, 뭐 서울권이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MMA 체육관도 있을 거고, 뭐 크로스핏도 한때 유행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한 루틴을 정하는 게 물론 쉽진 않겠지만, 저도 운동에 대해서 20살 때까지 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냥 입문하기 좋은 운동, 혼자만 해도 괜찮은 운동, 사실 뭐 저도 킥복싱을 하는 이유가 섀도우를 할 수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안 가도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재미가 떨어지면 안 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돈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기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마음가짐 훈련들 그럼 단식에 대해서 너무 굶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는 훈련, 그리고 명상이나 산책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일단 뚱뚱학개론에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뚱뚱이들이 많은 오해를 받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빼봤다고 하더라도 내 지금 상황이 뚱뚱이라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때는 실제로 내가 감량을 성공했을 때 모습에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뚱뚱이 상태일 때는 그냥 다 흘려들어요. 그냥 그랬어, 대단하네. 근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한 쫙 뺀 모습을 보면은, 심지어 저는 이제 약 먹었냐라는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110에서 70까지 뺐는데 못 알아보면은, 그 당시 일하는 데서는 못 알아보는 할아버지도 있긴 했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줄 알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20kg까지 빠져도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그냥 보통 한 예민한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110에서 90까지 빠지는 거는 좀 빠졌네로 보이는데, 이제 90에서 한 80 되면은 이제 좀 사람들이 보이고, 80에서 70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약 먹었냐, 너무 많이 빠졌다, 얼굴 살이 너무 심하다, 너 너무 빼는 거 아니냐, 너 뭐 맘 먹냐, 어디 아프냐,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런 반응도 나름 재밌죠. 근데 그것도 다 한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체중 감량의 어떤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유지를 너무 막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도 너무 힘들고,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최상이고, 유지에 실패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내전입니다. 내 자신과의 어떤 내부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아재학에 대해서 뚱뚱학개론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재이자 이제 꼰대로 가면서 제 목적은 좀 제가 겪었던 것 중에는 알려줄 만한 거는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제가 겪고 싶지 않은, 특히 꼰대화되는 꼰대라이즈드가 되지 않으려는 그 노력을 좀 약간 패러디 느낌으로 약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나름 잘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내가 제일 좀 얘기를 할 만한 게 많은, 사연이 많은 한 맺힌 스토리라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뭔가 정리가 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동어 반복이에요. 이걸 계속 들은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만, 비슷한 레파토리를 자꾸 변주를 줘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결국 내용은 나 살 빼봤다, 겁나 많이 빼봤다, 근데 다 요약 왔다, 그래서 결론은 운동이나 그냥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다이어트 인구 중 95%가 5년 내에, 그리고 99%는 10년 안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제 어떤 뚱뚱학개론의 경구를 사실상 제1조 제1항을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